코로나 시국에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교 야후 아카데미에서 인간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맡았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강연 내용은 제가 판소리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째 되는데 20년 동안 판소리를 하면서 그 과정들에 느꼈던 제가 갔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께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분위기를 좀 띄워볼게요. 소리꾼이 나왔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찌푸리시는 일도 많고 난감하신 일 정말 많으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웃으면서 날려버리라고 이렇게 또 판소리가 또 해학적이잖아요. 좋다. 난감한 걸 난감하지 않게 하는 노래입니다. 난감하네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지금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오전에 소리하는 게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오전 10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더욱더 아름답게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음악 주시길 바랍니다.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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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어 좋다.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아이고 돈 실소 명예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네 신세야 난감하네. 자, 노래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강연이 주제이기 때문에 본 공연은 이런 공연은 공연장에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무대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저를 보시면 끼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 제가 소리꾼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톱트 가수가 왔느냐 아니면 행사 MC가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다양한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내성적인 아이였고 제가 그 반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발표를 할 수조차 없는 좀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게 저한테 미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하고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가 미술을 하니까 더 발달되는 게 아니라 입을 막게 되더라고요. 그림만 그리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저희 위에 있는 언니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항상 비교가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또 말수가 또 적어져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성적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KBS 어린이 명창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그만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거예요. 막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데 막 관객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어린 소녀가 저 몸에서 어떻게 저런 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해서 내가 저거를 하면 좀 뜰 수 있겠다. 내가 저걸 하면 좀 내 성격을 변할 수 있겠다. 그때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저거를 좀 배우고자 하니까 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익산 국악원의 임화영 선생님께 처음 소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소리를 배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어차피 소리도 말을 못 하잖아요. 잘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켜도 제대로 안 해요. 수줍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데 같이 단체로 소리를 내지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도 나도 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마음이 아픈 친구도 같이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폐를 조금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비슷하게 성격을 바꿔보자 하고 소리를 했나 봐요. 소리를 배우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옆에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저도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리의 맛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를 하게 되면서 성격이 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꿈이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소리를 하면서 개그맨으로 바뀝니다. 남들이 웃음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개그맨으로 바뀌면서 남들이 웃는 게 참 좋구나라고 느끼면서 소리를 하고 또 재미있는 말도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들 앞에서 소리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바뀌면서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 앞에 쓰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초등학생들 보면은 보통 1등, 2등 한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저는 12등을 했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2등을 했어요. 근데 남 앞에 쓰려면요 공부도 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되어서 중학교 때는 성적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에서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전교에서 한 거의 30등 안에 반에서는 3등 안에 좀 들게 됩니다. 그럼 학부열에 올라가고 또 성격이 좀 변하게 된 게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장 실장을 못했어요. 회장도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성격이 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뀌면서 이 실장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반장, 실장, 회장. 전 부반장도 싫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실장하고 반장하고 회장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장 선거나 반장 선거가 있으면 정말 강력하게 제가 가진 장점, 소리를 이용해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반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소리의 길을 좀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도 보면 아버지가 그런 좋은 제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머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끼리 쉽지 않고 그리고 어린 친구가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할머님도 그때 당시에는 소리가 조금 천대를 받던 좀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문화적인 게 좀 기생 문화가 있다 이러면서 낮게 보셨어요. 할머니 저기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소리를 배울 때 좀 반대도 심하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지금은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시대가 변하면 소리가 조금 뛰어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저의 재능을 또 알아보신 거라고 또 생각됐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 조력자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사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잔소리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리를 하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목 관리를 또 신경을 써라. 아니면은 소리하는 사람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라. 옷가짐을 좀 바르게 해라. 고등학교 때 얼마나 좀 예쁘게도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은데 소리하는 사람이 화장도 하면 안 된다. 계속 소리만 하고 하니까 좀 사춘기도 좀 들면서 아버지한테 조금 반응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였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소리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중학교 때 상봉부를 가게 되는데 이제 밥 먹고 소리라고 밥 먹고 소리를 합니다. 그 목이 꽉 잠겨서 말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 폭포수 쏟아지는 밑에서 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피를 탁 토하게 되는데 이 피를 보면서 내 목소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소리 인생이 끊기지 않았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 미쳐서 또 소리를 해요. 그 폭포수 밑에서.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득음에 첫 도달하지 않았나 제가 싶은데
그 길로 이제 소리 공부를 하는 길도 알게 돼요. 목을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고등학교 때 제가 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1등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반장이 하고 싶은 친구가 1등이 너무나 하고 싶잖아요. 공부도 1등, 소리도 1등, 1등 콤플렉스에 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소리가 좋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연습실에 들어가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를 계속하고 또 목이 쉬고 밤새도록 소리를 하니까 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밥 먹었니? 오늘 수업 어떤 거야? 친구들도 저에게 대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이런 걸 다 하긴 하지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성장을 좀 겪게 돼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소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은 조금 높아지긴 하죠. 대학교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 대학생 새내기가 되니까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새내기가 되다 보니까 대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그러다 보니까 또 슬럼프에 또 빠지게 되고요. 이제 소리는 소리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그리고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목소리가 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소리를 좀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자는데 맨날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워서 꿈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하는 제가 꿈에서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소리병에 걸리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 해서 한 게 퓨전 국악팀 문화포럼 난이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처음 느낀 게 관객들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성법도 소리 발성법이 아니라 대중음악도 같이 섞어가면서 대중과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제 소리를 듣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죠. 재미있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그냥 혼자 소리 방 안에서 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소리를 하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화가 있다면 2017년도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가 유치가 됐는데 그때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거 무주 태권도를 조금 좀 어필할 수 있는 소리가 뭘까 해서 제가 으라차차 무주로라는 곡을 곡 작사를 하게 됩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태권도 본부장 무주로 가보자. 으라차차 으라차차 희망을 실어라 드넓은 무주로. 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막식 때 초청을 받게 됩니다. 세계 태권도 개막식 때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BTS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방탄소년단. 제가 먼저 무대에 섰거든요. 저희 문화포럼 난이레 국악단이 먼저 무대를 서고 그때는 그게 뜨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근데 제가 무대를 서고 난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같이 무대를 또 서는 무대를 갖게 돼요. 근데 대기실도 같이 함께 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소리를 하면서 얼씨구나 절씨구 절절씨구나 절씨구 이러면서 목을 풀었어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 제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 유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한 게 방탄소년단의 어떤 곡 보면 대추이타라는 곡도 있고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 중에 뭐 덩기덕쿵 덜러러러 아이돌 노래인가? 예, 그 노래 그 부분이 쓰인 게 저의 영향이지 않았나. 저의 영향이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관객과 소통하다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창작 능력도 생기게 됐나 봐요. 이 창작 능력이 또 발휘가 돼서 그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같은 무대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를 하다 보면은 이 해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관객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끌어내고 함께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는 게 이 판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소리를 좀 덕목으로 좀 배워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이거 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소리만 했던 친구예요. 제 소리에 빠져서 저만 미쳐서 소리했던 건데, 이제 그 눈꺼풀을 깨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대중들과 소통했을 때 더 시너지가 높아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 가운데서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계인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몽골, 두바이, 대만, 태국, 일본, 홍콩 7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음악이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소통의 능력도 되지만 자기만의 장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오늘 이 말이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과 자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어떤 거 소스를 받으셔서 이 자녀의 교육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 정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곡 준비한 게 있는데 군밤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나쁜 바람은 다 몰아가고 좋은 바람이 몰게 하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다. 어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어이. 좋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야호 아카데미 얼싸 풍년이 왔네, 얼싸 좋네, 아 좋네 풍년이요, 얼싸 좋네, 아 좋네 풍년이요, 행복 풍년이 왔네. 감사합니다.